우리가 흔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지원을 안 할 것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전공의 입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안 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사직전공의 장재영이라고 하고요. 저번 의협 선거에서 최한나 선생님 밑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거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더해서 이 사태가 지금 1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1년이 넘어가면서 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그간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밖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전공의들이 밖으로 여러 이야기를 막 많이 하지는 않죠. 개별 전공의들이 많이 하는 기회는 많이 없는데, 사실 우리들끼리 공유되고 있는 어떤 무형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1년이 지나면서요.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아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마이클 샌델과 같은 학자들은 그 능력주의 아래에서 백인 남성들이 갖는 심리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보면은 극우라든지 극좌파 정권들의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실증적인 근거로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들어왔던 그 이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영의 압박을 줬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민자로 인해서 나의 일자리가 뺏겼고 나의 터전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경제학에서 보면 그 이민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증가되었다는 논문이 더 많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민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긴 원주민들은 많이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사회적 현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전공의 의대생, 특히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것이 있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유되는 생각이라든지 가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바뀌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것은 한국 의료 체계라든지 특히 보건복지부, 환자, 그 다음에 공급자인 의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 의료 거버넌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불신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감정들이 이제는 한쪽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아버린 것이 아닌지, 제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흔히 의학에서 저희가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병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그 현상을 파악을 했을 때 그 전에 정상적인 것으로 다시 못 돌릴 때를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전공이, 그러니까 한국 의료의 앞으로 30년, 40년을 책임질 전공이 의대생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뀔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 보건복지부 거버넌스를 치면 사방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우리가 만들자고 보건복지부가 그래요. 이 거버넌스란 무엇이냐고 하면, 정부 주도로 하는 정책에 그동안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시행이 되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이해 당사자들이나 국민, 여러 행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보건복지부는 다른 영역에서는 거버넌스를 외치면서 의대 정원만큼은 거버넌스가 실종되길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공의들이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하는 것 중에 장관이라든지 차관이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대화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외치는데, 너네가 어떻게 정부 관료를 바꿀 수 있으며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느냐라고 묻는데요.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판단하는 대화 카운터파트인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 자체에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간질시키고
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박민수 차관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의대 정원을 정하지 않겠다. 저희가 언제 의대 정원 가지고 흥정을 했나요? 저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 목표와는 맞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2,000명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고 흥정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상대를 해야 되는 여러 정부의 고위 관료분들이 국민들과 의사들 사이를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앞으로 40년 정도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환자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의사와 환자 관계 라뽀를 훼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보시기에는 너무 의료계가 완강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요. 정작 완강한 것은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작년 4월, 5월쯤에 방재승 교수님이 필두로 해서 이번 올해 1년 정도는 유예로 놓고 1년 동안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증원을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여러 차례가 있고요. 물론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의학회라든지 KAMC에서 정부가 바라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이 협상이라는 것이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그 학생들의 수만큼 일단은 줄이자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때 정부는 전혀 다 반대를 했었죠. 근데 정작 까보니까 그 2월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 남짓 된 인원이었어요. 매번 대화를 해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아주 여러 차례 의료계에서는 그 명분과 씨앗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한 명도 못 미루겠다고 한 것이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의사와 환자 사이를 가르는 곳으로 그 원동력을 삼아왔어요. 그 주축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가 말하는 장관님, 차관님 혹은 몇 번 분들이 계셨고 결국은 그런 분들이 교체되지 않고서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의료 거버넌스를 만들 수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저는 USMLE, 그러니까 미국 의사시험, JMLE, 일본 의사시험으로의 탈출이 그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의료 지식을 활용을 해서 외국 의사 시험을 봐서 외국에서 내가 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의 의료 체계에 애정과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참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런 것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교수님들은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의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 미용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수를 예측을 해서 그만큼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 전공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미봉책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 보상 체계를 왜곡하여 필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하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의사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나 혹은 학계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시스템의 설계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했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의대정원과 같이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정부나 정부와 관련된 학계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잘못이 다 의사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젊은 전공이라든지 젊은 의대생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을 떼야겠다라는 마음밖에 들지가 않는 거죠.
최근에 그 마취과 전공이 데이트 폭력으로 응급실에 실려 환자의 중심정맥관을 넣다가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함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전공의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의료 활동을 더 이상은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고, 1년 동안 지속되는 이 사태 속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마음 한켠에 너무 공고히 박혀버린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지원을 안 할 것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전공의 입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짜 안 할 겁니다. 제 동기 중에 6년 내내 심장내과를 가고 싶어 해서 심장내과 중에서 심혈관 중재술을 하고 싶다고 한 친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내과를 안 한다고 해요.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술을 다루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조차 우리가 흔히 중증을 다루는 직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참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이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날 것은 필수 의료의 지원율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사실 2017년에 이대 목동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그것이 희석되지가 않고 소아과 지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로서 필요한 술기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은 순전히 도제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선후배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폐쇄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한번 마음에 들어온 그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더불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위아래로 전파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은요, 더 이상 필수 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한 단계 아래 단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병역 문제도 이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의대생들 중에서는 바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공의들도 의무사관 서약서 때문에 굉장히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차례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충분히 정책 당국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3월에 입영을 앞두고도 굉장히 혼란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일치된 의견 없이 보건복지부, 국방부, 그 다음에 그것을 관할하는 정부 모두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올라간 상태에서 향후 우리 후배들, 그 다음에 제 선배들, 제 동료들은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료에 입대를 하겠느냐? 저는 안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군의관이 수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국방의 문제가 되는 거, 안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보위가, 공중보건의가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 소멸, 지역 균형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협조를 하지 않게 됨을 또 의미를 하는데요. 꼭 우리가 비단 의료 정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요, 다른 사회 복지적인 정책에 가서도 우리가 잘 보면 결국은 아주 핵심적인 의료라는 거에 있어서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협조를 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미 비가역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